네, 우리 한국에선 옛날 때는요, 아버지 하면은 바깥분. 네, 우리 가족을 대표하는 분? 그래서 집안일에는 조금 신경을 안 쓰셔도 바깥분으로 생활해 오셨어요. 근데 바깥에 계시다 보니까 엄마가 좀 외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바깥분은 옆에 안 계시고 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큰 딸, 큰 아들을 그 자리로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해야 할 말을 누구한테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밑에 또 동생들이 있다면 야야야 네 동생 보면 이렇게 얘기해 하고 또 그 큰 아들과 큰 딸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게 돼 있어요. 바깥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네, 그분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했던 분이세요. 네, 제가 요즘 아버지 이펙트라는 주제로 많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잘못하고 계셔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효과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특히 한국에서는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첫 번째는 뭐죠? 할아버지의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엄마의 요 학원이 저 학원보다 낫다. 이런 정보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뭐죠?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무관심해야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마음 튼튼하고 자존감 높은 학생들을 대화하다 보면은 집에 누구하고 애착 관계가 탄탄했다라고 나올까요? 아빠하고 애착 관계가 탄탄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은요, 딱 임신하잖아요. 촉으로 알아요. 저는 치과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으래요. 근데 왠지 찍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임신 중이었어요. 엄마들은 그래요. 왜일까요?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이 변하거든요. 애착 관계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일단 붙어 있잖아요. 애착돼 있는 거예요. 아빠보다는 쉬워요. 근데 아버지들은 내가 아빠다 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병원에서 내가 아빠구나. 이미 엄마보다 몇 개월 늦은 거죠? 10개월이나 늦으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내 몸과 몸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애착이라는 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아이와, 그쵸? 별개에 딱 태어난 아이와 전혀 별개이다가 갑자기 내가 아빠다 하니까는 준비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마음 튼튼한 아이들,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보니까 아버지 이펙트, 아버지와 관계가 탄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 아이들의 사고력 및 두뇌 발달 능력이 그러지 아니한 아이들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가 더 똑똑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육아에 참여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아빠의 무관심이 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가끔씩 나타나서 아이와 관계가 없고 시간 투자, 나 투자 하지 않으시고 가끔 나타나서 시험을 이렇게 못 봤어 하고 탁! 이런 관심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되 그런 관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나와 1대1 관계가 요즘 너무 중요한데 요즘은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셔도 시간 투자 안 하시고 내 자신 투자 안 하시고 나와 1대1 관계가 없으면 Who are you? 하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뇌 발달이 더 우수하다. 또 보실까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애착 관계가 좋고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를 하신다면 새로운 환경을 탐색할 때 더 아이가 자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느 상황에서 스스로 하는 것과 뒤에 누가 듬직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받쳐주고 있어요. 누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까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높은 데 있는데 아빠가 뛰어봐 하고 잡을 때 있죠. 못 믿으면 애 안 뛰어요.
자기 놓칠 거 알거든요. 아버지가 전화 받으실까봐 못 뛰어요. 하지만 아빠를 믿는 아이들은 하고 뛰어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더 있다는 뜻이죠. 또 보실까요?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커요. 아빠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도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아빠가 아이에게 모험이 될 만한 놀이를 경험하게 해주고 허용과 지지로 놀이에 참여하게 하신다면 아이의 신체 발달도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엄마가 놀아줄 때랑 아빠가 놀아줄 땐 달라요. 엄마들 놀아줄 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우 위험해, 아우 내려와, 조심해, 다쳐, 계속 그러세요. 근데 아빠들은 해봐, 그냥 그러세요. 해봐 하니까는 아이가 하게 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때 되면은 아이가 두뇌 발달이 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받쳐져 있고 자기가 넘어져도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듬직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아이의 신체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근데 보스턴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탯줄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감겨서 이 아이의 뇌에 산소가 부족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의사들이 죄송하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읽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평생 이제 식물 인간으로 살 거예요 라고 의사들이 부모의 마음을 준비를 시켰어요. 근데 한 아버지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는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뭔가 새롭게 내가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면 우리 아이도 기회가 있을 거다 하고 이 호이트 아버지라는 분이 그 뇌성마비가 온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양육에 참여한다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루 종일 일 안 가시고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루 종일 아이 구박하시고 옆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짧게 같이 질 좋은 놀이를 해주시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내가 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책을 가르쳤어요. 글을 가르쳤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신체 발달도 되고 지적인 발달도 되기 시작했어요. 이 아버지가 또 굉장히 특별하신 분인데 이 아이와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전 마라톤 같은 거 뛰어보신 분이 아니신데 이 아이를 내가 태우고 마라톤을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이에요? 평생 발달 못할 거라고 했던 그 의사들의 말, 글을 읽기 시작하고 걷기도 시작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대학까지도 졸업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투자한 만큼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마지막 마라톤을 뛴 게 2016년. 아버지는 73세. 아들, 52살인 아들을 끌고 1125회 마라톤을 오랫동안 뛰신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상도 있어요. 부모가 심는 대로 된다라는 뜻이죠. 아이의 신체 발달도 지적인 발달도 가능하다. 이런 호이트 멋진 아버지시죠. 근데 참 인상 깊게 남은 게 뭐냐면 이 아드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 같이 달릴 때면 장애로 느껴지는 것들이 없었어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아들이에요. 참 아름답죠. 아버지는 이만큼 효과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또 보실까요? 아버지 이펙트. 특히 어릴 때는 엄마보다 자존감 형성도 아버지 이펙트가 크고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에 있어서는 이것은 엄마보다 아빠를 보고 배운다라고 나와 있어요. 교우관계 사회적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기술이 뭘까요? 누가 옆에서 괴로워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게 사회적 기술인 거예요.
한 번도 집에서 이런 대화가 없다가 갑자기 나올까요? 이런 말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보여주고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 15개월 된 아이예요. 말도 잘 못해요. 남자아이예요. 그냥 옹알이를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옆에서 대화법을 가르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뭐라고 쭝얼쭝얼대요. 그럼 아버지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가 막 손짓을 하면서 또 뭐라고 옹알이를 해요. 그럼 아버지도 맞아, 나도 막 그럴 때가 있어. 진짜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울은 뭘까요? 요즘 필터 좋아하시죠? 나 있는 그대로가 싫으니까 필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좋은 거울이라면 보여주는 그대로 다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요즘 죽고 싶어요. 충격적이죠? 아닌가요? 아니, 몇 살 때까지 열심히 키워놨더니 고작 한다는 얘기가 죽고 싶대요. 그럼 내가 올바른 거울이라면 그 아이가 나에게 보여주는 심정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구나. 얘기 한번 해보자. 나도 그럴 때 있어. 우리 대화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올바른 거울이라는 뜻이죠. 아버지와 대화가 많이 있는 아이들은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다. 어머니께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하시고 상냥하시고 교양 있으시고 교육 많이 받으셔서 네네 하신다고 해도 집에서 욱 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아이들은 욱하게 돼 있어요. 감정 조절과 사회적 기술은 아버지한테 배우기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 남자아이들이 특히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대요. 청소년 때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화로 나타나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확 화내고, 그것이 일주일이 가도 안 없어지고 계속 2주 이상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울증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잘 때가 있어요. 의욕이 없는 거죠. 뭔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 왜 우리 특히 한국 남자아이들이 우울증이 심각한가 하고 연구를 보니까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 한국 남자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할까 하고 연구를 보니까 집에서 누구와 대화가 없다. 누구하고 대화가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빠 옆에 있으면요, 막 몸이 비틀려요. 옆에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화법과 사회성, 문제 해결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아버지한테. 보세요.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면 할수록 아이는 두 가지를 덜 보인다는데, 하나는 폭력,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우울증이라는 게 떨어진다, 덜 보이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아이도 있죠. 난 죽어도 커서 우리 아빠처럼 안 될 거예요. 난 우리 아빠 너무 싫어요. 죽어도 저런 사람처럼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한 아이가 상담하고 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학교에서 늘 문제성인 거예요. 아니, 머리도 좋은데 공부 왜 안 해? 저 죽어도 안 해요. 왜? 제가 공부하면 아빠가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행복한 거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싫다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면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부 자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 큰 거죠. 뭐뭐 해 이런 것과, 아니면 나에게 관심 없다가 공부만 되면은 해! 잘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또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해도 책임 안 지는 아이들. 누가 먼저 그랬어요. 누가 그러니까 제가 이러죠. 자기 탓을 안 하고 남에게 계속 탓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아이들. 폭발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람들과 잘 못 지내요. 잘 지낼 리가 없어요. 계속 폭발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계란 껍질 걷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걔를 피하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언어와 행위가 폭력적이다. 툭 하면 별것 아닌데도 확 폭력을 나타내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당연하게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존감도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아이와 시간 투자를 좀 하고 싶어요 하시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제가 경청의 자세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경청의 자세를 잘 하실 수 있다면 저는 특히 긴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에 딱 한 번만 이 경청의 자세를 통해서 아이와 내 마음이 좀 연결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S는요, 솔러가 이니셜인데 S는 squarely라는 뜻이에요. square 하면은 뭐죠? 사각형인 거예요. 네. 그럼 저쪽에 계신 분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어깨와 제 어깨가 사각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해 보세요 하면 어떠세요? 네, 설거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얘기해봐. 듣고 있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돌려서 우리 아이의 어깨와 내 어깨가 정말 사각형이 되는지, 아버님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눈을 편안하게 마주칠 때도 언제 편안하게 마주칠 수 있냐면 쳐다보고 있을 때, 같은 방향일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S는 squarely, 사각형이 되고 있는지, 아이가 저기에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저기에 있어도 가능해요. 여기에 있어도 가능해요.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요, 고개를 너무 이렇게 하시면 공격적이에요. 강아지들도 깽깽거려요. 살짝 얘기해봐. 옆으로 살짝 돌리면 더 편해져요. 아빠가 듣고 싶은데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S. 그 다음에는 O예요. O는 뭘까요? 오픈 파스처, 오픈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상담 공부를 가르칠 때 팔도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다리도 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먹도 꽉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다 오픈된 자세. 왜지요? 이게 초대하는 거거든요. 얘기해봐. 들어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 아이와 내 어깨가 사각형이 되고 내 자세도, 몸 자세도 편안하게 들어줄 자세가 돼 있다면 아이가 우리 아빠 왜 저러지?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또 보세요. L자는 lean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울이다. 몸으로 들어주시는, 경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MC를 잘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하세요. 한 번은 저희 앞에 그 탁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동안 이분이 건너오실 것처럼 경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30분이라는 그 시간이 5분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내가 하는 말들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의 저에게 다가올 정도로 경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반드시 그 인터뷰 하기 전에 혼자서 준비하면서 요 말은 빼고 요거는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했던 거 다 나와버렸어요. 이게 바로 경청의 파워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요즘 대화를 안 해요.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시는데요? 하고 여쭤보면 부모님 똑같으세요. 밥 먹었어? 숙제 맞니? 시험 잘 봤어? 이거는 yes, no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인 거예요.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질문은 조금 스톱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오늘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은 없었니? 그럼 갑자기 이런 거. 그게 무엇이었을까?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들 특히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기 원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떻게 크셨나요? 아버지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아버지는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 있지 않았어요?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하실 때 오픈된 질문. 오늘 한 가지만 다시 할 수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러면 아이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말이 이어가게 돼 있어요.
경청이 참 중요합니다. 몸으로 경청하는 거. 그리고 눈을 편안하게 마주치시는 거. 이러시면 이제 불편하죠. 하지만 편안하게. 아까 우리 한국 정통 문화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눈으로 알 수 있다. 정말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요즘은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아버지들이 놀이터로 많이 오세요. 놀이방도 많이 오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는 구석에서 뭐 하고 계시죠? 이러고 계세요. 아이와 눈 마주치면서 아, 이번에 좋았어. 내가 널 지켜봤더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인게이지라고 하죠. 계속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냥 놀아주니까 2시간 동안 보냈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participate, 참여하시는 놀이. 이게 중요한 거죠. 편안하게 눈동자도 마주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아이의 입술에 무슨 말이 나와도 relax. 그 대화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단정 지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하고는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아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해도 저 아빠 진짜 싫어요 할 때도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때는. 하지만 그때도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봐.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이 방식을 모르겠어. 날 좀 도와주지 않을래? 하고 릴렉스 된 거. 긴장하시고 하여튼 욱 먼저 하시다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하려고 했던 말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저런 대화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런 문제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다.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좀 미안하긴 하니까 무조건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요즘은 안 먹히죠. 아버님, 아이가 그 이벤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이것도 바꿔놓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참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대화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풀잖아요. 그럼 그 안 좋은 이벤트의 기억이 바뀌어져요. 좋게. 그럼 그 나쁜 이벤트는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와 그때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정말 노력은 하는데 참 쉽지 않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남자만 6명이었어. 내가 대화법을 몰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녀로서는 우리 아버지가 저런 게 있으셨구나.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다 남자들이랑 학교를 다녔어. 그런 다음에 보니까 또 군대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몰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부터 대화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안 좋은 기억에 대한 것을 바꿔놓는 거. 1년이 지났어도 도움이 돼요. 한 아이는 3살 때 부모님이 이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그 어리니까 뭐 모르겠지 하신 거예요. 요즘 아이들 다 영재예요. 다 너무 똑똑해요. 그 충격과 아직까지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됐어요.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부모님한테 사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진지하고 정말 그때 너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갑자기 너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낀 그 상황이 완전 변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아버님께서 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고 힐링이 왔다라는 거죠. 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다시 지난 이벤트에 대한 기억을 바꿔놓는 거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 거예요. 네, 또 한번 보실게요. 아버지들 마음속에 있는 3가지 정말 잘못된 환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남을 위한 환상들이에요. 내가 바쁜 것은 다 가족들을 위해서야.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하려면 내가 더 바쁘게 살아야 돼 하시는 아버님들 참 많으세요. 그 마음밭은 참 좋은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 보실까요? 또 어떤 환상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내가 바쁘지만 언젠간 꼭 여유가 있을 때 해줄 거야.
근데 지금껏 안 해주시면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 왜 제가 그런 대로 아버지란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해줄게. 아이는 평생 아이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많이 없으셔도 돼요. 일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세요? 우리 사회는 참 바쁜 사회예요. 하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솔로 자세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우리 아이 요 5분이라도 내가 5분 100%를 아이에게 투자를 하시고 특히 책을 읽어주시면서 아니면은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집안일도 좀 도우셔야 돼요. 아이가 화장실 청소 한번 안 해본 아이가 있다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언젠간 이 아이 나가서 혼자 해야 되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아버지와 좀 같이 하시면 여러 가지를 같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거가 됩니다. 네, 하루에 딱 한 번 솔로 자세 한번 해보실까요? 솔로 자세. Squarely, open, 그 다음에 lean, eye contact 하고 제일 중요한 relax. 네, 또 경청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